지난달에 제가 친구를 데리고 AP를 갔어요. 근데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바퀴에 이렇게 이상한 테이프 같은 게 달려가지고 아마 쭉 끌려왔나 봐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어떤 사장님이, 모르는 사장님인데 막 빵빵 기절 울려가지고 창문 열었더니 그거 떼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사장님 오늘 하루 동안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제 친구가 뭐야 위아더 월드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폰서님도 다르고 뭐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저도 익숙하지 않은 사장님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긴장되긴 하지만 위아더 월드의 개념으로 같이 얘기를 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는 너무 재밌죠? 들어보니까 그 완전 꼰대의 최고봉 노래더라고요. 난 젊어도 봤고 늙어도 봤어. 막 다 이런 노래예요. 뒤로 가면 뭐 나는 늙었지만 인터넷도 하고 뭐 아랍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울까 막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랑 같이 하고 가다가 진작 좀 하지 막 우리끼리 그런 말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젊어 봤어요. 저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대학교에서 무역학을 전공했고요. 항상 무역학을 전공했다고 하면 이제 미팅 나가면 늘 상대방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무용가요? 막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80학번 때였기 때문에 제 나이 때만 해도 무역이나 경상대를 가는 여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역학을 전공해요. 이렇게 말하면 꼭 무용가요? 너무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항상 따라오는 말이 한국 무용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모두 그랬지만 뜻밖의 저는 이제 그 학력고사들이니까 학력고사 보고 점수에 맞춰서 막 1지망도 떨어지고 2지망에 무역학을 들어갔는데 아주 뜻밖의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정말 언덕에 비비듯이 너무 적성에 잘 맞았어요. 그리고 4년 동안 너무 재밌게 공부를 했고 지금까지도 절대 그거를 전공한 것에 대해서 1도 후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잘 지냈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고 그랬어요. 그때 패러다임은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홍콩계 회사에서 그 패션 머천다이저라는 직업을 가지고 처음에 결혼하고 한 2년 때까지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은 이제 미국 그 백화점 뭐 메이시나 뭐 브루밍데일이나 그런 백화점에 걸려 있는 그 아웃웨어를 담당하는 걸 한 2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실크 블라우스 같은 걸 하는 걸 한 4년 했어요. 그래서 패션 머천다이저를 하다가 이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굉장히 보수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굉장히 연봉이 높아지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저는 부르주아 출신이 아닌데 씀씀이가 헬퍼줬고 돈 있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를 돈을 벌면서 알게 됐고 엄마 아빠가 저한테 주시지 않았던 혜택을 제가 돈을 벌면서 사실 누려본 경험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바이어님이 뭐 브루밍데일 바이어님이 오시거나 메이시 백화점 바이어님들이 오시면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빠가 은행원이셨기 때문에 한 푼 두 푼 아끼고 저축해서 모으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다라는 가정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부터 진짜 세상에는 나랑 다르게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구나를 되게 많이 배웠고 돈이 많다는 게 얼마나 많은 게 많은 건지에 대한 가늠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바이오 사장님 중에 한 분은 유태인인데 진짜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데 퍼스트 클래스 손님은요 비행기 시간, 출발 시간을 늦출 수 있어요. 그 파워가 강해가지고 항상 그 사람 문 닫기 정말 한 30초 전에 들어가거든요. 항상 공항에서 끝까지 일하고 끝까지 전화 받다가 막 방송하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셔가기 전까지 계기다가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정말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다시 그 어레인지 하느라고 힘들었고 그랬는데 그때 그 일을 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은 정말 비행기 출발 시간도 자기 맘대로 늦출 수 있구나. 그런 신세계를 경험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제가 배웠던 거는 돈이 많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가늠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공부를 좀 그때 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가 저희 신랑을 만나서 부여 예식원에서 결혼했어요.
저희 신랑은 치과 의사인데요. 저희 이제 시댁이 부여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남자가 있는 쪽에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아버님이 절대 서울로 갈 수 없다며 저희 친정아버지가 기차표랑 뭐 버스표랑 그런 걸 다 대절해가지고 부여 예식원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예식원에 가봤더니 막 그 머리랑 드레스가 막 너무 깝깝한 거예요. 가뜩이나 얼굴도 안 받쳐주는데. 그래서 머리하고 그다음에 저 드레스도 제 친구가 만들어줬고요. 이제 머리하고 화장하고 하는 스텝을 다 데리고 내려가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부여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메이크업하고 헤어 담당하는 애를 모두 끌고 내려와서 결혼한 애. 그리고 저 부여 예식원 사장님이 저희 시아버님 친구세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할 때 저희 때는 의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좋은 직업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장래 희망을 의사로 잡고 있으니까. 하지만 의사를 해본 집은 그렇게 자식을 의사로 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뭐 좀 자세히 말하자면 지난주에도 저희 신랑 선배가 돌아가셨거든요. 치과를 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차를 타고 가시다가요. 뭔가 좀 이상했겠지. 그러니까 가에다 차를 세우고 그냥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치과가 더 재밌는 건 그 치과를 인수하셔서 이 치과를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치과에 원래 그 의사 선생님도 저희 신랑 선배였는데 그 전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의료사고가 났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그 환자가 매일마다 치과에 와가지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정말 공부만 한 애들이거든요. 얘네 다. 그 소통 전혀 안 되고 사회성 전혀 없고 나밖에 모르고 친구 없고 애들 결혼하면 친구 3명 오는 애들이 의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각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가 자살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살했던 병원을 인수하신 분은 출근하다 돌아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신랑이 보니까 그 치과에서 2명의 선배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저희 엄마랑 저희 이모들이 그때만 해도 움직이는 부동산이라고 엄마가 막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니까 우리 이모들이 그냥 다리 절고 입 삐뚤어지지 않으면 보내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는 열쇠 3개를 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잘 벌고 우리 신랑도 그냥 비전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지지 않더라고요. 일단 저희 신랑은 치과에 전혀 뜻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치과를 개업하고 늘 신혼 초에 내가 아기를 얻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걸레질하고 있으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야야야 이 치과에 들인 비용으로 피자집을 열면 훨씬 더 벌어. 맨날 이런 말 하고 환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선생님 저 옆에 치과는요 뭐 이빨을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가서 하세요.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젊은 나이에 본인이 공부 잘하는 거 하나를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쭉 바라보면서 가슴속에 계속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을 믿고 내가 등에 빨대를 꽂았다가는 언젠가는 돈 문제로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 신랑이 제일 자랑하는 게 뭐였냐면 야 이번에 3번에서 내가 동문회 나왔는데 내가 소득세 제일 조금 내 막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과잉진료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3번에 그 슈바이처라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때 알게 된 게 이 치과라는 게 절대 의사 선생님이 하는 병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이것도 비즈니스구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봤더니 비즈니스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형인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생각했는데 그때 IMF가 왔어요. IMF가 와서 제가 결혼하고 한 7, 8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놨었는데 돈을 잘 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3개월 동안 IMF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로 갈비뼈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사람만 병원에 가는 거죠. 이렇게 이빨이야 이런 사람 병원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8명이 와도 저희는 제가 막 집을 사가고 우리 신랑이 빌딩을 주는 그런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3일 벌어서 기공비 내고 3일 벌어서 간호원 월급 주고 3일 벌어서 A 은행 이자 내고 3일 벌어서 B 은행 이자 내고 온 동네 빚이 막 깔려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개업을 해서 하는 의사였는데 환자가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치과 가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8명이 와도 먹고 살 수 없거든요. 그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는데 그때 첫 IMF가 발표된 첫 달에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 신랑은 의사이기 때문에
나랑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경제는 그냥 은행 다니다가 실직한 사람들의 얘기야. 장사가 안 돼서 망한 사람들 얘기야. 우리 신랑은 의사라서 괜찮아 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환자가 오지 않으면서 7년 동안 벌어놨던 돈을 3개월 만에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하는데 가게세도 똑같이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원 월급도 똑같이 줘야 되고요. 밀린 기공비도 똑같이 내야 돼요. 그 다음에 A은행, B은행, C은행이 걸려있는 이자도 똑같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치과 베드에 해당하는 뭐 다 할부로 샀거든요. 근데 그 할부금도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상업의 세계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치과 경영에 대해서 눈을 뜬 거죠. 생각하면서 안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돈 벌고 싶으신 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어야지 하고 탁 나가기는 뭔가 더 강력한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돈을 벌어야 해결되는 집구석이다, 이 집구석은. 우리 남편을 믿고 내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우리 애들을 가르치고 노후에 먹고 살 돈은 절대 살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시집 가기 전에 저희 아빠가 저를 앉혀놓고 뭐라 그랬냐면 남편이 치과 의사라고 희뜩비뜩 돈 쓰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라 그러셨냐면 네 친구들은 그땐 정년퇴직이 있었어요. 지금은 오래된 얘기지만 큰 대기업에 다니고 정년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고 회사에 다니면서 아이들 등록금도 다 해결이 되지만 너는 오롯이 네 남편이 벌어서 애들 가르쳐야 되고 네 남편 얼굴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니네 병원은 환자가 안 올 거다. 희끗희끗해지기 전에 애들 가르치고 니네 이후에 먹고 살 돈을 다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희뜩비뜩 돈 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인데 정말 희뜩비뜩은 고사하고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IMF가 벌어지면서 의약분업이 생겼죠. 그래서 있는 환자 내쫓을 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폐암에 걸리셨는데 처음에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동안 병원을 한 두세 군데 옮기시면서 결론은 뭐였냐면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운이 좋으면 6개월, 운이 나쁘면, 운이 좋으면 6개월, 운이 나쁘면 2달 안에 돌아가실 수 있다. 당신의 아버님의 남은 시간은 6개월이다. 그리고 의사가 딱 말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건희 회장님도 폐암에 걸리셨거든요. 근데 이건희 회장님은 딱 폐암에 걸리시면서 어때요? 뉴스에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 메이오 클리닉으로 폐암 수술하러 가셨죠. 그리고도 수술하셔서 오랫동안 사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빠가 싫어서 저희 시집갔고요. 제 동생들도 다 아빠가 싫어서 시집갔거든요. 정말 그 통금 시간이며 막 정말 그 삶을 옥조이는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시집가는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너무 싫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했더니 딱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삶에 내가 의지했던 한 기둥이 없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 기둥이 뽑히는 내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이게 누군가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수술하겠다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미국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전화를 하면요. 영어 때문에 막 생각하고 전화해도 30초면 한국인 그 번역가가 나와요. 그래서 그 통역원이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수술을 받는데 시민권자가 아니잖아요. 도망가지 않겠다는 이유로 일단 10만 불을 내요. 나 도망갈 사람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이걸 내는 거고 모든 치료가 전혀 의료보험이 안 되죠. 그거 다 생돈으로 내야 되는 거고 보호자가 따라가야 되고 회복하고 먹고 살고까지 다 책임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비용으로 거의 한 10억 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왜 그렇게 그냥 한국인 그 통역가가 바로 나왔을까요?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먹고 살면서 10억을 그냥 이렇게 의료보험 없이 우리 감기로 내과에 가는 것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내 주변에 아메하지 말라고 말하는 2층 아줌마, 3층 아줌마, 왜 그런 거 해? 말하는 친구들은 그런 돈이 없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그런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빠는 그 돈이 아까워서 못 가셨어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있는 재산 다 모았으면 어쩌면 그 돈을 쓰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내 돈 다 털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못 쓰시더라고요.
남아있는 엄마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4명 생각하시고 그 돈을 안 쓰시고 그냥 치료받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없어서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사건이 발생했어요. 진짜로 돈이 있었으면 폐 한쪽을 잘라내고 수술이 가능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디어 저는 아메이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구나. 그냥 돈이 없어서 목숨이랑 바꿀 수 있다는 일을 생각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애들이 둘 다 미대를 다녀요. 큰애는 나왔고 이제 작은애는 1년 남았는데 미술을 정말 너무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쟤 왜 미술 안 시켜 이럴 정도로 애가 나가 놀지를 않고요. 하루 종일 스케치북 갖고 그림 그리고 넘기고 그림 그리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3살 때부터. 그래갖고 그림 그리고 넘기고 그림 그리고 넘기는데 하루에 어떤 때 3권도 그리고 5권도 그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바라볼 때 되게 착잡하거든요. 미술이 엄청나게 돈이 든다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아무리 봐도 얘는 딴 거 시킬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상 받은 그림이거든요. 교장실 옆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무슨 소년 조선일보인가 뭐 그런 상 받은 그림인데 누가 봐도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림에 소질이 있는 거죠. 근데 그림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빠는 그렇게 돌아가셨고 치과는 하루에 8명이 와도 시원치 않은 판에 한 달에 8명이 오는데 애는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 모든 현실 점검의 사건이 그 IMF를 기점으로 1, 2년 사이에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 파트너들도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려움이 밀려올 때는 한 개씩 띄엄띄엄 오지 않고요. 막 물밀듯이 막 기다렸다는지 서로 손잡고 한꺼번에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3가지 이유로 전혀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메이의 사업 설명을 듣고 어쩌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아메이에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메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때 IMF 때처럼 20년 전처럼 뭔가 고용이 불안하고 멀쩡한 직업을 갖다가 직업이 없어지고 일할 자리가 없어지고 그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필드로 내쫓기고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시사 직격에 나왔던 얘기인데 1960년대 태어났고 80번대 학번이었던 저희 그리고 이들이 또다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초고령 사회. 1960년대생들이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한 겁니다. 무려 약 860만 명. 860만 명이죠. 이게 저희 전체 인구가 한 5천만이고요. 한 16세부터 61세 정도의 경제 가용 인구가 2천만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면 2천만이 채 되지 않는 그 인구 분포도에서 860만 명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인구의 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Y가 충분히 설립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성공한 삶으로 연결되는 패턴이었고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엄마들이 정말로 집 팔고 막 뭐 땅 팔고 이러면서 대학 공부를 시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20대 아이들이 정말로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삶으로 연결될 거라는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던 친구들도 자퇴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어떤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심지어는 그 트렌드 중에 2030이요. 쉬는 애들이 4050 실직자보다 더 많아졌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업률하고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직업을 구직하는데 못 잡으면 실업이지만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그 직업을 갖기 싫어서 뭔가 일회성 일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의 그 취업률은 굉장히 올라갔지만 구직을 하는 인구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결국 이거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노동시장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요. 노동시장이 혼탁해지고 노동시장의 성격이 바뀌게 되면은 정말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퀄리티를 가진 사람조차도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던 연금을 받는 철밥통 공무원도 생각해보시면 20대들이 들어가서요. 거의 들어가 3년 차가 안 된 상태에서 거의 한 5분의 1 정도는 다 그만두고 나간다는 거죠. 제 소비자 언니들 중에 이제 골드미스 언니들이 있는데, 뭐 7급 공무원도 있고 5급 공무원 언니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 언니들이 하는 말이 항상 뭐냐 하면, 요새 공무원 아무도 안 온다. 그 박봉을 심지어 지금 연금법이 바뀌어가지고 연금을 받을 것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신랑을 빼고 시댁의 모든 분이 다 선생님이시거든요. 이제 그 시댁에 가면 항상 이제 거의 나이들이 연세들이 먹으셨으니까 연금을 받아서 뭘 할까에 대한 이야기로 너무 해피니스한 형태를 이루시는데, 저희 이제 아주버님이 드디어 내년에 퇴직을 하시거든요. 이제 장학사도 하셨고 교장 선생님 내년 퇴직하시는데, 저희 아주버님이 항상 푸른 꿈을 꾸셨던 게 뭐냐면, 나는 퇴직만 하면 캠핑카 사가지고 전국을 누빌게요. 막 맨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캠핑카 어떤 거를 살까, 막 그 안에 막 부엌에 뭘 할까, 막 싱크대에 뭘 설치할까, 막 이런 걸로 부푼 꿈을 꾸셨어요. 연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근데 연금법이 바뀌고 조정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연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조용히 살지 뭐 그냥 이러시거든요. 뭐 전혀 없어. 뭐 캠핑카, 뭐 전국 여행 이런 거 전혀 없고 안락하게 조용하게 편안하게 살 거다 자기는,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특히나 이 3년차 미만의 퇴직, 저희 애도 지금 32살인데요. 직장을 한 3번 옮겼어요. 그 38년 동안에 직장을 3번을 옮겼고, 결국에 파이널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액세서리 만들고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을 한 3번쯤 옮길 때 바라보면서 너무 불안했거든요. 아니 왜 그 멀쩡한 직장을 이렇게 그만두냐, 너 그리고 다시 직장을 못 잡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전혀 사고가 저희랑 다르더라고요. 나랑 맞지 않는 직장에서 내 시간을 소비할 수 없다의 부등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불안함에 대한 생각을 전혀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을 3번 두고 자기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또 어딘가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스카우트를 해서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영화 굿즈 같은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영화 굿즈를 만드는 거를 틈틈이 하다가 그 나름대로는 그 분야에서 최고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엄마 나 아무래도 거기서 연봉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셀러리맨 하는 것보다는 돈을 적게 벌고 불안해도 내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그 회사에서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자기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8년이나 가꾼 내 사업을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다. 그 소득이 잽이 안 돼도.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업가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요새는 3년, 6년, 9년, 3개월, 6개월, 9개월 차에서 뭐 9개월이 지나가고 9년이 지나면 자기들끼리는 바보라 그러거든요. 정말 아무 생각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회사에 못 박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트렌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고용시장이 불안정하죠. 근데 저들이 갖고 있는 그 리스크는 단지 고용시장의 불안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 직업의 불안한 것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5시 이상 제일 먼저 출근하기, 쉬지 않고 일한 뒤 칼퇴근, 그 흔한 회식도 안 가는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우리 아들. 이렇게 자기 시간 아끼고 아껴서 제 집에 간병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1+1 제품만 사기, 외식은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한 번 안 가는, 이런도 허투루 쓰지 않는 우리 딸. 이렇게 한 푼 두 푼 아끼고 아껴서 제 치매 간병비로 쓰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이 결국 사표를 던졌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치매 간병 때문에. 그래서 결국 고용시장이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될 어떤 그 Y나 그런 미션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생각의 변화를 하시는 게 좋겠냐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노후를 맞이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 내가 어떤 상태의 부모랑 같이 내 중장년기를 보낼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부터 아메이 얘기를 할 거지만 아메이가 그렇게 나랑 맞지 않고 아메이가 이상한 사람만 하거나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바꿔보시고 얘기를 들어보시면 훨씬 더 얘기가 잘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사업 설명을 하고 필드 소비자분들이랑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 설명을 할 때 뭐 유통 광고비가 이렇고 뭐 Y가 이렇고 돈 버는 세계가 이렇고 막 말씀을 드리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신 분은 거의 없어요. 다 말이 되는 소리고 맞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왜 나랑 안 하냐 하면 결국에는 내가 그 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도대체 이 간격이 뭘까 제가 늘 생각해 봤는데 그 설명을 따라서 이해를 하시는 분은 내가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두가 추가 소득이 필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패턴에서 내가 죽는 날까지 어떤 보장을 받을 것이냐, 어떤 삶의 대안이 필요할 것이냐의 니드는 모두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선택하시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할 때 좀 시간이 지나는 경우 그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될 것이냐 이 접점을 맞춰보시면 아메이가 그렇게까지 나랑 관계없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00년에 가입을 했고요. 이 사진 항상 보여주면 제 친구들이 그 말이야. 팩트를 올려, 팩트를. 항상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저는 아메이를 시작할 때 하늘에 빛나는 별이 절대 아니었고요. 정말 누가 봐도 아메이 절대 못할 사람이었고요. 야, 정말 쟤는 아메이 하러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누가 봐도 심효진이 정말 아메이를 할 수 있을까?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제 선배 언니들은 그래 효진아 너 심심해서 나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 친구들은 다시는 전화하지 마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안녕 잘 있었어? 하고 전화하면 너만 전화 안 하면 잘 있어 막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배경이었지만 그런 저도 6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쭉 지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2014년까지 쭉 핀업하는 사람이 됐던 그런 일의 성격이 있는데요. 결국 아메이는 뭐 하자는 거냐 하면 그냥 생활을 하는 건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늘상 생활하는 소비는 그냥 지출인 거잖아요. 돈을 쓰는 건데 생활을 한다는 건 돈을 쓰는 건데 그렇게 쓰는 돈을 마트를 바꿔서 그 돈을 쓰는 걸 다시 소득으로 돌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아메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소비를 다시 소득으로 돌리자. 그냥 단지 그 개념이에요. 마트를 바꾸자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마트를 바꾸자는 개념을 왜 이해를 못 하시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좋은 공부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한 달에 얼마 벌어 이게 끊임없이 물어보잖아요. 꼭 아메이 시작해서 막 2,000원 받고 2만 원 받고 12만 원 받을 때 한 달에 얼마 벌어 막 미친 듯이 물어보잖아요. 지금은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한 달에 얼마 버냐고. 근데 정말 왜 그렇게 한 달에 얼마 버냐? 왜 한 달에 얼마 버는 게 왜 중요할까? 뭐 연봉이 1억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야, 집 하나 샀다가 팔아도 1억 남거든 막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결국 그건 뭐냐 하면 돈을 버는 그 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만석지기가 돈을 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공장을 가지고 제조를 하시고 박 사장님, 이 사장님이 돈을 버는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1990년도에 삼성이 반도체를 가지고 자기 주요 아이템으로 삼으면서 2000년이 넘으면 삼성이 1등이 되는 그런 정보지식 자본이 돈을 버는 회사가 됐고 그래서 1990년대에 90학번이나 88년 학번이나 뭐 90학번 이후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삼성으로 갔었거든요. 돈이 거기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2020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흑수저 출신인 김범수 씨가 만든 카카오라는 그룹이 재계 1등으로 올라서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돈이 어디에 모여 있고 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시면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할 때 나에게 n분의 1 돈이 가장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시대별로 대한민국 1등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1900년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그 제조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간이 거의 100년 동안 유지됐거든요. 트렌드가 느리게 변하니까. 그래서 1974년도에는 석유공사, 은행 이런 데 가는 신랑감들이 1등 신랑감이었는데요. 1980년대 리비아 사막에 수로를 완성하고 뭐 모래반, 뭐 쌀반에 밥을 걸러서 먹은 정주영 회장님의 일화가 나오면서 현대건설이 1등이었고요. 2000년도에 드디어 이제 삼성이 정보처리 혁명, 반도체를 가지고 1등으로 올라섰다가 2021년도에 카카오가 1등하는 일이 벌어졌죠. 바로 이 김범수 씨가 한 말을 한번 보시면 나는 무엇을 만들어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지 않았다. 저 못 팔아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참여시켜서 이틀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저희 아메이 회사는요. 기본 개념이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고요. 각자의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에요. 그분들이 저희 마케팅 안에
참여해서 기회를 잡아서 자기 인생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메이가 뭐냐라고 이해를 좀 쉽게 하시면 내가 생필품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의 주인이 되는 거죠. 주무시다 일어나신 분이 제 배달의 민족해 막 또 이러시지 마시고 이제 사업 설명 이렇게 막 했더니 친구가 효진아 너 대단하다 배달의 민족도 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 전혀 집중하지 않고 생필품 플랫폼이라는 배달의 민족이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이 카카오가 처음에 카카오를 제가 쓰기 시작한 뒤 아까 했던 심수미 사장님이 저한테 언니 카카오를 깔아봐. 거기를 깔면 언니가 찾던 사람 다 나와. 그러는 거예요. 다 나와? 내가 그래서 깔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막 그 전에는 문자를 치면서 마침표 하나, 물음표 하나에 그 가격을 계산하느라고 막 아껴서 문자를 쳤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이 다 등장했고, 그 다음에 막 끝도 없이 그 많은 긴 문자를 치는데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치면서 찝찝했어. 얘가 내가 이렇게 긴 문자를 치는 걸 알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있고, 이렇게 치는데 왜 공짜지? 뭔가 야로가 있을지도 몰라. 이건 뭔가 흑막이 있어. 맨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문자 서비스로 전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회원을 네트워크로 만들었죠. 문자 서비스를 가지고 참여시킨 거예요. 네트워크 안에. 카카오라는 네트워크에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카카오의 콘텐츠가 거의 뭐 어떤 때는 130개가 넘는다고 그러고 어떤 게 140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콘텐츠가 들어온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그렇게 많은 서비스가 들어오니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카카오라는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죠. 아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메이는 정말 가성비가 좋고 기술 집약적이고 정말 인류나 환경에 도움되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을 쓰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서 그걸 연결하는 일인 것 뿐이에요. 카카오는 김범수 씨가 그 일을 연결하고 그 플랫폼을 가지고 그 플랫폼의 주인이 되지만 아메이와 저희 소비자를 연결하는 건 심효진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그 사업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개념인 거죠. 저는 아메이 사업 설명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절대 뭐 못 팔아요. 이상한 거 아니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산을 만드는 일인데 뭐 해리포터 쓰신 분은 글 쓰는 능력으로 만드셨고 음악적 능력으로 벚꽃 연금을 만드신 분도 있고 자기 자본으로 빌딩을 만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아메이는 어떤 걸로 자산을 만들까요? 단지 시간하고 노력인 거죠. 한 달에 얼마 벌어? 그냥 그 질문에 견디시면 되고 똑같은 일을 하시고 시간을 쓰시면 그 자산이 건물을 만든 것처럼 벚꽃 연금처럼 해리포터처럼 나에게 안정적인 자산 수입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유통의 흐름인데요. 광고, 총판, 도매, 소매로 갔다가 소비자한테 가는 저기에 존재하는 돈. 그 다음에 저 유통이 더 심플리파이 돼서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이 되고 어딘가는 유통에 존재하는 돈을 가지고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 아메이마트는 그 유통과 광고에 존재하는 그 돈을 가지고 소비자가 유통과 광고에 참여하면서 그 돈의 일부를 광고하고 유통한 만큼 가져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흔하게 아메이를 얘기하다 보면 제가 별명이 깔때기거든요. 제 친구들이 심효진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마지막은 아메이야.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주제에서 마지막에 깔때기로 아메이로 가기 때문에 제 별명이 깔때기인데 아메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메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메이 하는 것들이라서 아메이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메이의 유통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진짜 아메이가 좋은 걸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제품이 좋다는 거예요. 즉 시장에 있는 가게에 있는 같은 가격의 제품이라면 유통과 광고가 없기 때문에 원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가성비가 있는 좋은 제품인 거고요. 생산비가 같은 제품이라면 유통 광고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존재하는 것보다 저희 원포원에 들어있는 커피나 여러 가지 제품들은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같으면 훨씬 더 원가가 같으면 가격이 저렴해지고 가격이 같으면 굉장히 좋은 제품을 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메이 것들이라서 아메이가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유통을 보시면 아메이 제품이 진짜 좋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 유통 광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고품질이고 가입비가 없고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게 전혀 없고요. 택배되고요. 100% 만족 보증 제도가 되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바꿔주는 거고요. 캐시백도 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입을 열어서 기회를 제공하면 사업의 기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회사는 뭘 가져? 또 이러시거든요. 회사가 뭘 갖냐 하면 유통하고 광고만 하지 않아요. 회사가 제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관리도 하죠. 그중에 일부인 유통과 광고만 저희가 맡는다는 거지 뭐 회사가 해야 될 일 저희가 다 가져오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맥도날드도 똑같이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브랜치 만들잖아, 대리점 만들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맥도날드는 본사가 있잖아요. 송파 맥도날드 사장님, 강남 맥도날드 사장님, 천안 맥도날드 사장님, 아무리 똑같은 맥도날드가 복제돼도 주인은 본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 맥도날드 사장님은 절대로 자기 주관으로 각 맥도날드 브랜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아메이가 정말 거대한 사업이고 정말 큰 사업이고 할수록 나에게 비전을 주는 굉장한 일인 이유는 모두가 본사인 거죠. 내가 복제시킨 어떤 분, 나한테 기회를 잡은 어떤 분도 그분이 본사가 돼서 계속해서 본사를 늘릴 수 있는 사람을 복제시키기 때문에 브랜치가 복제되는 사업의 개념하고 본사가 복제되는 개념의 사업은 그 크기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면 저희 사업이 정말 비전이 있는 사업이고 정말 재미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3가지 키워드로요. 일단 회사는 그런 자산을 같이 만들 거면 오랫동안 존재하냐는 거죠. 믿을만 하냐, 그다음에 제품은 소개할 만하냐, 수익률은 정말 공정하고 돈이 되냐. 이 3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재미가 없죠. 졸리신 분 조금만 참으시고 잠에서 일어나세요. 저희 기업의 이념은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거죠. 저는 사실 처음에 사업 설명을 들을 때 이 말이 너무 간지나고 멋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진 말로 사람을 꼬실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우리 사업이 갖고 있는 그 쩌는 매력은 정말 이게 다한 것 같아요. 자기가 꿈을 꾸는 사람한테 성공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 꿈을 꾸지 않으면 기회가 나한테 오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게 나한테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어버리면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하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그렇게 하다가 그만둬? 왜 그렇게 그만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군가에겐 꿈이지만 누군가에겐 한낱 꿈인 거죠. 그 차이가 자기한테 성공의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바로 포기하게 만드는, 생각만 바꾸면 그냥 바로 포기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한번 치과가 망해가지고요 옮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옮길 때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막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옮기는데 신고할 것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막 세금 낼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메이 그만두려면 어떻게 하세요? 전화 안 받으면 됩니다. 소비자한테 오는 전화 안 받으시고 스폰서한테 오는 전화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그만두는 겁니다. 폐업이 너무 쉽다는 거. 그런데 왜 폐업하냐? 내가 갖고 있던 인생의 비전이 되는 꿈이 한낮 여름밤의 꿈으로 생각되는 그 시기에 그만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기회가 되냐, 나에게 성공의 어떤 찬스가 되냐는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회사의 본질이나 사업의 본질이 뭔가 이상한 게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저는 항상 제품을 권할 때부터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살면서 그렇게 남 도와줄 일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뭔가 제품을 권하면서 뭐라 그러는, 살면서 이렇게 너 착한 일 할 거 없잖아. 교회 가서 성금을 많이 낼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잠 못 자는 사람한테 좀 얘기해주면 안 돼? 막 내가 그러고, 주변에 당 높은 사람 좀 얘기해주면 안 돼? 너 착한 일 할 거 그거밖에 없어. 내가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은요, 60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제 친구들의 90% 이상이 불면증이거나 우울증이거나 성인병 중에 한 개를 갖고 있어요. 관절염이거나 간 수치가 높거나 고지혈이거나 고혈압이거나 당뇨가 시작했거나 뭔가 하나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희 제품으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부터 시작하는 게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못 팔아요. 막 이런 말 하시잖아요. 기회를 주는 건 너무 당연하고 제품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너무 많은 헬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필드에서 누군가 소비자를 계속 만날 때마다 하염없이 일을 할 때마다 정말 발걸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1959년에 시작했고요. 창업자 아들의 2세 경영으로 갔고 이제 기업이 굉장히 커지면서 전문 경영인의 체제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으로 굉장히 회사가 커진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얘기
그냥 쭉 갖고 계셔도 돼요. 사진 찍으셔가지고. 갖고 뭐 주변에 뭐 하자 이렇게 막 말이 많잖아요. 정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그 모든 직업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아메이건만 최고야. 뭐 노스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호볼라이트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말할 때, 야, 거기 가도 똑같이 말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말씀하실 때 여기 있는 모든 문구가 그들도 똑같이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 회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오랫동안 갈 수 있고 나에게 기회를 끊임없이 3대에 걸쳐서 줄 수 있는 회사냐는 정말 널려있는 게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비디오는 시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이 내가 정말 말할 만하냐는 거죠. 필드에서 내가 정말 소비자를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그다음에 뭐 몸 닦고 집 닦고 숨 쉬고 물 마시고 그다음에 일산 마트에 있는 모든 제품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말씀드리는 이 모든 제품들은 뭐 뉴트라이트 농장이 4대 농장이고 뭐 1,300만 평이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지만 그런 정보는 굳이 여기서 저한테 그렇게 지겹게 듣지 않으셔도 그냥 유튜브를 키면 다 나와요. 뭐 4대 농장이 어디 있는지 뭐 주소가 어딘지 구글 맵으로 치시면 구글 맵을 치고 아티스트리 들어가잖아요. 아티스트리 공장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꼭 저한테 듣길 원하세요?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이 나한테 어떻게 사업성이 있냐는 거죠. 정말 내가 이렇게 전혀 아무런 달란트가 없는데 내가 정말 소비자를 만들고 내가 이 사업을 실천할 수 있냐의 포커스로만 한번 제품을 살펴보자고요. 제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가 다 우울증, 불면증, 성인병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다 제 시장이에요. 그냥 다 말하면 돼요. 그리고 막 뉴트라이트를 말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만병통치야. 뭐 그러면 그거 먹으면 죽지도 않겠네 막 이러잖아요. 죽어요. 죽는데 60에 걸릴 당뇨가 80에 걸리면 뭐 그렇게 억울하세요? 뉴트라이트 먹은 게? 그 비용이나 삶의 질을 생각하시면 감히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미병, 증상은 있는데 병이 아닌 거죠. 주변에 다 그래요. 병원에 가면 다 뭐라 그럴까요?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모든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제 소비자예요. 그리고 뉴트라이트를 먹으면 다 좋아져요. 안 믿어도 그만인데 환경이 또 받쳐주잖아요.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해서 요새는 뭐 바이러스성 질병도 많고요. 제 친구가 남편이 이제 환갑이라고 얼마 전에 그 친구네 남편이 정형외과를 하는데 이제 정말 자기들은 막 비즈니스 클래스 몰빵했대요. 가서 보니까 호텔이 너무 후진데 그 비즈니스 클래스에 몰빵해서 하와이를 갔다는 건데 하와이 언제 갔냐? 마우이 불 끝나고 그 다음에 가는 스케줄이었던 거예요. 가서 자기 너무 우울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공기 안 좋더라. 섬이 저 멀리 있는데도 그리고 정말 자기가 가서 보면서 그 되게 우울하기도 했지만 환경이 진짜 문제라서 우리 정말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뭐 하와이가 돈 쓰고 와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뉴트라이트를 열심히 먹자.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전체 기관이 망가지는 이런 그 혈당에 관한 것도 먹으면 바로 약같이 해결하는 그런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죠. 먹으면 좋아지는데 정말 너무나 아까 그 마이랩도 들으셨고 그로잉랩도 들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뉴트라이트는 사실 약간의 설명을 해야 돼요. 말재주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간을 열어볼 수 없으니까. 하지만 아티스트리는요. 그냥 내가 예뻐지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냥 주름도 펴지고 탄력도 좀 올라가고 얼굴이 깨끗해지고 기미잡티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예쁜 얼굴을 절 보시면 좀 그렇지 않겠지만 예쁜 얼굴을 유지하면 그게 사업이 되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저 전체 아티스트 제품 중에 비타민C 히아루론산을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한 일주일만 바르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에 굉장히 잔주름이 쫙 늘어나고요. 저희 파트너들이 스폰서님 비타민C 히아루론산 안 바르셨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정말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한 일주일 새 10년을 늙을 수 있는 저게 구세주 같은 제품이고요. 실제로 피부과에 가서 쓰시는 돈의 10분의 1 정도만 아티스트를 쓰셔도 굉장히 충분히 나한테 사업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때 저희가 아티스트리에서 피부 측정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정말 이 측정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티스트리 제품을 써서요. 피부가 숫자적으로 개선된 의미를 정말 증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잘 못 사귀고 말빨 없고 다시 약속 못 잡고 주변에 소개 못 받는 저 같은 사람도 이 아티스트리의 힘을 이용해서 기계로 제가 소비자를 많이 늘렸고요. 소비자 늘리는 거에 집중해 봤더니 말레이시아 아메에서 더마소닉이 런칭될 때 초대받아서
가서 설명을 했다는 순간 깨알 자랑도 잠깐 드렸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리 랩스가 이제 새로 나오죠. 이게 본사에서 발표한 그 공식적인 피부가 바뀌는 시간이 28일인데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 아티스트를 바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가 수치가 바뀌는 게 보통 2달에서 석 달이거든요. 이렇게 개선되는 수치가. 그런데 28일 만에 피부가 되살아나면 28일 만에 수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28일 만에 피부가 바뀌면 가시적으로도 눈으로 보고도 피부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뻐지는 게 사업의 아이템이라면 너무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프로모션이 있고요. 뭐 이빨 닦는 것도 글리스터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도 막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 농축 제품인 집 닦는 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기도 있고요. 청정기도 이제 미니가 또 새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L400 머리에 쓰는 게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하고 비교하셔도 저희가 IR LED가 100개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IR LED가 그 TV 리모컨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IR LED 일종인데 여기 TV가 저쪽에 있어도 여기서 쏴도 어때요? TV가 꺼지죠. 저희 안에 들어있는 게 IR LED라서 가끔 IR LED를 체험하시는데 어머 어깨가 왜 시원해? 막 가끔 이러신 분 있잖아요. 그게 IR LED 영향이라서 저는 이거를 밤마다 잘 쓰고 있고 저희 엄마는 불면증이 좀 심하셨는데 불면증을 치료하는 기계를 열심히 쓰시거든요. 밤에 이걸 10분을 쓰시면 잠이 너무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 실제로 이게 15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 돈 있는 사람들만 쓰는 거다. 아메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 가게가 조금 어려워지는 시기가 약간 돌아오면서 저는 그 주변에 그 두피 케어샵 다니고 뭐 독일에서 오는 수입 샴푸 쓰시고 이렇게 돈을 쓰셨던 분들이 모두 L400 바운더리를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35,900원으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에 폭발적인 속도를 내고요.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측정을 좋아하는데 두피 측정을 해보셔도 열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모낭에 나오는 머리카락의 숫자도 늘어나고 두피도 굉장히 개선돼서 어떻게 봐도 좋은 게 증명되는 제품이고요. 이제 25센트 라이드는 뭐 굉장한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같은 기능의 자전거랑 비교해 보셔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고 이건 분당에 있는 스피닝 학원이거든요. 제가 한때 살을 뺄까 하고 잠깐 가서 봤던 건데 선생님이 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뚱뚱 아줌마 뒤에서 스피닝을 타면 저 선생님이 나를 한 번이나 바라보실까. 근데 한 달에 거의 10만 원인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제품 나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되고 뭐 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외식 물가가 7.6%씩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퀸으로 쓰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고 이건 석 달치 계산한 거거든요. 석 달치의 외식비를 계산하셔도 퀸 값이 풀 세트로 빠지기 때문에 뭐 3개월만 먹고 살 게 아니시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거죠. 정말 이거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지난주에 막 정말 그 포텐 터지는 가슴 가득 자부심이 넘치는 행사를 했었잖아요. 정말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저 수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각자 운동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 운동한 거로 동시다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저희 사업의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했고요. 저희 신랑이 알면 기절할 노릇인데 제가 이걸 진짜 자전거 많이 전달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타잖아요. 그럼 가끔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근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 같은 거 안 타. 뭐, 그리고 자전거 탄다고 뭐, 이렇게 뭐, 열량이 소모 되겠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치과 의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루 종일 이 자세로 있어요. 그래서 어깨하고 목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깨에 누구 안 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밤에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 항상 이러는데, 이게 보시면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럼 뒤에 근육이 다 움직여요. 잘 보시면 이렇게 팔아먹는 거 모르고 있을 거야. 그래갖고 근육이 다 움직이면서 어깨까지 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일 1시간을 타는데 그 이분 말이 저렇게 1시간을 타면 자고 일어나면 어깨랑 목이 안 아프대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찾아보셔도요. 생로병사 같은 거 찾아보시면 자전거를 타는 게 장내 활동을 가장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장내 활동이 높아지면 어때요? 장의 정상화가 일어나고 장의 정상화가 되면 어때요? 몸의 모든 정상화가 이루어지죠. 두루치나 매치나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정말 자전거가 최고입니다. PB도 제일 높고. 그래서 원포원 같은 경우는 정말 바발이 더 많은 아메이 햇반이냐 일반 시중에서 파는 햇반이냐 똑같은 수연 소면인데 3배를 더 주고 백화점에 살 것이냐 김수현 얼굴이 들어가고 안 들어간 걸로 세제값이 바뀌는 원포원을 쓸 것이냐 생각해보시면 저희 원포원은 정말
말해야 되는 제품인 거죠. 그래서 저희 모든 제품을 다 보시면 정말 안 비싸요. 그래서 아메이가 비싸다고 그러셔가지고 아무 샴푸 쓰시고 그냥 아무거나 드시고 옷 안 사고 구두 안 사고 그렇게 하고 늙으면 뭐가 좋겠어요. 저렇게 하고 늙을 텐데 저게 여자냐 남자냐 정말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어도 아메인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나는 광고하기 싫다. 죽어도 직업은 아니다. 그러신 분은 마트를 바꾸셔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그냥 애용자로 쓰셔도 단골님한테 드리는 그 에이클릭 머니가 있죠. 그래서 2회차에서 5회차까지 5,000원. 저 때는 다 그러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냐 이거를. 너무 귀찮다. 난 쓸 게 없다. 막 넉 달 동안 그러시잖아요. 6회차에서 11회차까지 10,000원 줄 때 다들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12회에서 24회차까지 다 끝나면 아니 이게 왜 새로 시작이냐. 끝까지 가야지. 막 친구들이 다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항상 말할 때 그래 너 그렇게 말할 거니까 제발 2개월에서 5개월 때 입 다물고 그냥 써라. 제가 그런 말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메이에서 카드를 만드시면 현대카드가 M포인트를 2% 주거든요. 그래서 막 그 2% M포인트로 뭐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살 것처럼 막 난리를 떨잖아요. 근데 아메이 안에서 카드를 만드시면 1% A포인트를 더 주세요. 그래서 총 3%의 누적이 되는 거고 M포인트를 A포인트로 바꾸시면 현금처럼 쓰실 수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A포인트는 PB도 삭감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어떤 데는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카드 수집원일까 아메이 사업가일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 카드를 너무 사랑하고 전 국민이 다 아메이 현대카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잘 모르겠다 자다 깨셔도 아 카드는 만들어야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제품은 그럼 돈을 어떻게 돌려받냐. 이제 카달하게 보시면 PB가 있고 BB가 있어요. 저희 신랑 친구들은 아직도 뭐라 그러냐면 너는 다이아몬드니까 너는 PB에 사냐 BB에 사냐 항상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3번씩 설명한 친구도 서울대 나온 친구도 한결같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PB와 BB가 있는데 PB는 기준을 정하는 숫자고요. BV는 내가 정말로 실수령액으로 돈을 돌려받는 숫자인데 물가 반영치에 따라서 비율이 약간씩 달라져요. 현재는 1대 1.73의 비율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20만 PB를 썼잖아요. 그럼 3%이기 때문에 6,000원을 돌려받는 거지만 물가 반영 지수를 반영해서 1.73%를 더 곱하면 10,000원 정도 돌려받는 걸로 현재 캐시백을 받는 거고요. 스폰서나 AB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돌려받냐라고 물어보시면 다들 스폰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옛날에는 좀 있었지만 요새는 다들 머리를 한 번 더 굴리셔서 아니면 사업 설명 많이 들으셔서 나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요. 스폰서부터 시작된 스폰서 이하 그룹에서 나부터 시작된 나 이하를 빼버리시면 스폰서는 12,000원 돌려받으시고요. 나는 나 이하에서 캐시백을 돌려받는 A와 B의 캐시백분을 빼시면 나는 24,000원을 돌려받고 A와 B는 6,000원을 돌려받죠. 그래서 이건 계산해 보시면 맞아요. 그냥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문제는 나죠. 나라는 사람은 스폰서보다 늦게 가입했고 스폰서 아래 속된 말로 깔아주고 스폰서는 회원이 3명이고 나는 회원이 2명이지만 내가 왜 돈을 더 많이 돌려받는 거죠. 저희가 돈을 주는 기준은 어때요? 자가소비 플러스 구정 광고. 자가소비가 모두 20만 점으로 갔다고 가정할 때 스폰서는 아메이가 좋아요 한 번 얘기하셨고 나는 아메이가 좋아요 2번 얘기하셨고 A와 B는 절대 나한테 누구 소개해달란 말 하지 마. 난 나만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광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자가소비는 모두 갔다고 가정할 때 구정 광고가 1명이냐 2명이냐 없냐에 따라서 소득이 바뀌는 거지 소득 구조 나부터 발생하는 거고 절대로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지금도 아메이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해도 스폰서가 내 돈을 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셨다면 제가 한 20년을 살아봤더니 한 5명 정도의 소비자는 만드시더라고요. 5명을 만드시는 분도 있지만 2명이 5명으로 늘어나고 3명이 5명으로 늘어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정도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대략 한 1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으시고요. 사실 이 정도는 제품의 감동만 가지고도 마케팅을 이해하지 못하셔도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본사에서 아예 만들었어요. 20만 점씩 3명일 때 3% 이상 되는 분이 프론트로 3명 있고 그리고 내 이하의 매출이 120만 점 이상일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하시면 선물을 주겠다 만드신 거잖아요. 제가 만든 PPT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한테 좀 일찍 와서 이거 좀 예쁘게 꾸며다오. 그랬더니 인연이 1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그림으로 보세요. 자, 자다 깨신 분,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고요. 이렇게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고, 이렇게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돼요. 제가 20년 동안 아메이를 하는데, 절대 아무것도 사지 않으신 우리 형님이 처음으로 발 마사지기를 사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방네 얘기를 하셨어요. 좋아서. 나를 도와준다는 거 잠깐 까먹으시고. 그리고 동네방네 얘기를 하셨더니 하나도 안 사셨는데 저렇게 세 분이 동시에 사셔가지고요. 저희 형님이 정말로 10만 원 이상 캐시백을 받으셨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좋으면 저한테 나쁜 감정이 있으셔도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마케팅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정도 6% 정도의 세분이 있고 제 그룹 매출이 400만 점을 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 이때부터는 좀 애를 써야 돼요.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데 귀찮은데 나오기도 해야 되고 배우기도 하시고 사진도 가끔 찍으시고 누군가한테 말하는데 거절도 좀 받으시고 이 정도의 노력을 하시면 그 정도의 노력을 했다고 돈을 심지어 30% 더 주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라고. 그래서 30%까지 더 받으면 저는 이 정말 의미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로 모여있는 이런 브론즈 빌더의 구조를 하시면 보통 30% 더 받으시면 한 70만에서 1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고요. 저희 딸이 혼자 사는데요. 오피스텔에 보니까 한 5천만 원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 오피스텔이 합정역 앞에 있는데 한 5, 6억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는 자산 가치를 만드셨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브론즈 빌더가 3명인 경우 1000만 점을 넘게 되기 때문에 한 뭐 월별로 한 200에서 250만 원, 12달 유지하시면 파운더스 PT라서 연봉이 한 5천만 원 이상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점을 넘으면 SP라고 하고요. 3번을 하면 GP라고 하고 6번을 하면 PT라고 하고 12번을 하면 파운더스 PT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뭐 GP, SP 뭐 이런 어려운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3회, 6회, 12회 횟수가 되게 중요하죠. 그건 뭐냐 하면 본사에서 원하는 게 마케팅을 설명하고 마케팅에 참여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지 때려 파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려 팔면 정말 한 달이나 2달 아주 능력이 출중하실 때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만 3회, 6회, 12회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개념을 정확히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파운더스 PT 10달을 유지하시는 1000만 점을 12달을 유지하시는 세 분의 파트너가 생기면 그때부터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고요. 연봉이 보통 한 1억을 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21% 생각하시는 분들은 21%가 다 빠지는데 어떻게 1억이 넘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보너스가 되게 많아요. 이거 정말 자세히 아시면 아메이 하는 거니까 언제 한번 자세하게 스폰서님한테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계산한 건 저 맨 꼭대기층에 있는 거 있잖아요. 후원수당 저 한 줄이에요. 달랑 제가 설명한 게. 저 한 줄 말고 이만큼 있다니까 돈 주는 게. 저도 아직 못 받아본 돈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3명의 PT를 만드시면 에메랄드, 2명의 PT를 만드시면 사파이어, 6명의 PT를 만드시면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연봉이 각각 다르지만 아까 제가 절대로 선착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운더스 PT가 있으면 어떤 점수를 가지고 또 핀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파운더스 PT 하셔서 1점 받으시고 에메랄드 1.5점, 다이아몬드 3점 이렇게 되면 점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돈이 더 올라가고 핀도 올라가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잠깐 잘못 아시면 그 다단계, 진짜 다단계 이셀프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러잖아요. 3명만 소개, 3명만 소개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다단계가 아니라 이 3명은 어떤 3명이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상적으로 삶을 사는 상식적인 사람이 아메이 제품을 쓸 때 절대 말을 하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 막아도 소개할 수 있는 명수가 3명이에요. 살다 보면 3명은 나와. 어떻게든 뭐 우리 동생, 우리 엄마, 시어머니 이렇게 3명은 나오거든요. 정상적으로 3명씩 소개할 때요. 10단계가 내려가잖아요. 8만 명이에요. 이거 수학 잘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잖아요. 저희 신랑한테 물어봐세요. 3명씩 10단계들 몇 명이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그거 3회 10승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3회 10승? 그래서 뭐 5만 9천 몇 명이야 이러시더라고요. 5만 9천 명에 중간에 켜켜이 쌓인 사람의 숫자를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8만 명이에요. 8만 명이 3만 PB씩 쓸 때 얼마일지, 10만 PB씩 쓸 때 얼마일지, 1000만 점이라고 생각할 때 내 그룹이 얼마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시작할 때 3명 정도는 야, 그게 어느 세월에 그렇게 그룹이 되겠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 혼자 광고하면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켜켜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니드와 그들의 감동으로
나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합이 모인 거기 때문에 거대해질 수 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애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아시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 이유로 아래로 3명씩, 해마다 옆으로 3명씩 벌리시면 7년이면 FCA를 가더라고요. 20년 한 전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뭐 4억도 벌고 10억도 벌고 15억도 벌고 뭐 이렇게 점점 핀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 이 수익 구조는 우리가 사람을 꼬시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니고요. 에디슨 공로상이라는 뭐 여기 보시면 뭐 스티브 잡스나 그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받은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공을 세운 사람들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수익 구조고요. 이제 저희 그 넌 캐시 어워드에서는 여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행이요. 이 중에 한 대여섯 개는 빠졌어요. 저희가 에메랄드 때, 다이아몬드 때 다이아몬드 제주 그 포럼을 항상 가는데 다이아를 안 가고 후쿠오카 간 적도 있고요. 뭐 그런 건 다 빠졌어요. 다 그 생각이 안 나. 다 빠져가지고 간 게 거의 40회 이상 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항상 제가 친구들한테 사업 설명할 때 보여주면 이제 이때부터는 되게 조용해지죠. 여행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보상 중에 가장 값지고 대단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초기에는 좀 속도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고 특별한 사람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성공되지만 꾸준하게 시간과 노력을 쌓으시면 정말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발 그 한 달마다 나오는 어떤 결과나 한 달마다의 내 능력과 피드백으로 이 수입의 속성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정하게 시간이 지났을 때 계속해서 나오는 돈의 개념으로 저희 사업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2년에서 5년이에요. 뭐 일주일 너무 긴 것 같고 한 달은 좀 괴롭고 1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시지만 2년에서 5년을 똑같은 일 하시면 제품만 전달하셔도 추가 수입이 되고요. 정말로 제품을 싸게 사거나 공짜로 쓰실 수 있고요. 애용자 클럽을 만드셔서 감동만 전하셔도 연금성 수입이 될 수 있어요. 이 연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제가 40이 넘으면서부터 연금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신랑이 자영업이기 때문에 뭐 제가 연금을 들지 않았고 40이 넘어서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해서 이제 제가 20년까지 내는 거죠. 60까지 내는 거니까 제가 정말 많이 내거든요. 연봉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 받게요? 국민연금? 퀴즈. 20년. 연금은 기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250? 자, 불러보세요. 200 나왔습니다. 200 나왔습니다. 75 나왔습니다. 150 나왔습니다. 제가 요새 관심이 생겨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97만 원. 네, 여기서 장난에 그럴 뻔했는데 참았어요. 근데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60에서 65살 사이에 안 받잖아요. 그래서 65살부터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65살부터 연금이 나오는데 사업소득이 있거나 셀러리맨인 경우 1원이라도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의 반이 나옵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65살, 70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다? 47만 원! 정말 옆에 있으면 내가 정말 너 한번 맞아볼래? 내가 그럴 뻔했어요. 내가 정말 한 달마다 전 정말 50만 원 넘게 내거든요. 아니 그 돈을 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40만 원을 줄 수가 있어? 정말 장난해?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옆에서 화내는 네가 더 불쌍해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작년까지는 화가 안 났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화가 나는 거예요. 뭐다? 늙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겸 수익이 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 애용자 클럽만 만드셔도 40만 원은 더 벌어요. 40만 원 정말 97만 원이 웬 말이야. 그리고 기회를 전달하시고 마케팅 시스템 안으로 조인시키시면 정말로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현황이 이렇습니다. 제 55만 원 저거 작성하면서 설마 그랬거든요. 저게 바로 접니다. 그다음에 경기력 향상 연구금 모를까요? 올림픽 받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딸 때 얼마나 노력하셔야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저게 현상이에요. 공무원 연금 저래서 아메이 파운더스 PT만 하셔도 4천에서 6천 받으시고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하시면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아메이가 뭐 고생하고 뭐 어쩌고 뭐 거절받고 뭐 사람들이 나한테 이랬고 뭐 그래도 싸지. 공무원 연금 고갈됐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현상이 바로 저렇고요. 그리고 내가 연금을 그냥 캔슬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때 이 법이 바뀌어서 캔슬도 안 된대. 그래서 저는 꼼짝없이 그냥 일시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몇 푼이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
정리를 해봅시다. 저도 아메이를 하면서 중간에 정말 내가 이러면서까지 아메이를 해야 되나? 나 굶어 죽는 사람 아닌데 이거 정말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 사실 1억 없어도 돼. 나는 소박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금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자산을 포기할까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비교해도 물론 저 25년 다녀서 받는 연봉 1억은 일회성 소득이잖아요. 이쪽은 연금성 소득이고 생각해 보셔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좀 멀리 보시고 수입의 속성을 정확하게 비교해 보시면 절대로 꼭 해야 되는 일인 거고 해도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주식을 사고 스타벅스에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메이 제품을 쓰시지만 그냥 제품이 좋아서 잠자려고 쓰시는 분도 있지만 잠자는 구슬립을 누구한텐가 전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까 생각하고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차피 먹어야 되는 구슬립이면 한번 자산을 만들 생각을 하고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해. 나는 못 팔아. 나는 사람들한테 거절받는 거 너무 힘들어. 막 난 정말 그러면서까지 돈 벌고 싶지 않아. 막 이러시잖아요. 절대 조선일보에 나지 않아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가슴에 멍이 들어도 밥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게 거절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받지도 않아. 그리고 중간에 막 애들이 막 또 정말 아메 얘기 좀 그만해 막 친구들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제 아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모두가 불안해. 그러더니 다 뭐라 그러냐 하면 야 그냥 아메 얘기해. 그러면 친구들이 진짜 그럴 것이지.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제 인생 20년을 바쳐도 너무나 맞는 일이고 정말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제 나이 이 나이가 돼서 남는 건 정말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정말 애들 얼굴 보려면 돈 줘야 볼 수 있고 한번 모여서 밥 먹으려면 사정해야 되고 그렇지만 정말 맨날 파트너들을 맨날 만나고 맨날 좋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시작을 할 때 좀 익숙하지 않아요. 약간 불편한 일이지만 정말 그건 희망이 있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너무나 대안이 없는 그 내 인생에서 그 불행이 뻔한데 그 대안이 없는 불행에 익숙함으로 고집을 피지 마시고 희망이 있는 불편함을 한번 용기 내서 선택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인생의 선물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